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국내 최초로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테마를 다루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동산에서도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급상한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국이 부동산을 피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 같은 데는 제가 어떤 지표를 보고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책도 많이 읽었고 책을 쓰기도 했고 수백 개 논문을 읽었고 했으니까 제 지식이 전부 다 쓰레기는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되는가 하고 제가 백테스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체로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수치를 보고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압니다. 자, 부동산은 저한테는 늘 혼란의 세계였습니다. 책 같은 거를 봐도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역세권 아파트를 사면은 그게 계속 오를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오를지 아니면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이터로 뒷받침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역세권 아파트를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확신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사기인지 아니면은 얘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 그냥 갖다 적는 건지 남의 책 비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논리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통했던 그런 계량 전략들이 부동산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은 이거죠. 최근 3에서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가지고 뭐 또 한 뭐 3개월, 1년 이렇게 보유를 하기. 이런 전략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파트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면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면 되겠네? 라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근데 저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짠짠짠짠. 여기서 룸파 선생님이 등장하십니다. 룸파는 뭐요? 하실 텐데 그 룸파님은 시스트레이더 79님이 그 뉴지스톡에서 유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의 단톡방이 또 있어요. 거기 한 300명 정도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있고 룸파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얘기를 이런저런 하다가 보니까 나 부동산 좀 제대로 기량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니까 이 룸파님이 그 KB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스크롤링해서 긁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룸파님은 이제 옛날에는 개발자를 하셨다가 지금은 치킨집을 하시는데요. 이분의 정말 신기한 점은 이런 거 백테스트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5분 내로 무조건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신비로움에 쌓여있는 그런 그 전설적인 치킨집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1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가 이제 국내에 1360개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렇답니다. 그 1360개의 그 가격 데이터를 전부 다 뽑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200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면 14년짜리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백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레이트. 해서 백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자, 일단 상대 모멘텀. 최근에 많이 오른 아파트를 계속 오르나, 그거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은 한국 그 1360개 아파트의 동일 가죽 수익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이 1300개, 60개 아파트에 동일한 돈을 투자를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200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렇게 1367개 아파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고 치면은 얘네들이 이제 14년 동안 복리 4.85%의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 그 최대 낙폭이 3.8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손실이 4%밖에 안 된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죠. 주식시장은 뭐 반토막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안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복리 5% 이게 그렇게 적은가 높은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제 돈으로 풀로 줬다고 샀다고 치면은 일단 시세 차익만 5% 먹는 거고 그리고 월세를 주면은 여기서 또 2, 3%를 추가로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 뭐 복리 수익이 한 7에서 8%뭐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보다
예, 그 조금 낮은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안정성이 훨씬 더 부각이 되죠. 물론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뭐 수익이 비슷하거나 부동산이 좀 더 낮은데 그 대신에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전하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최근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 얼핏 데이터를 보면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0개 아파트. 그 여기에 이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1년 보유하다가 다시 팔고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 제가 동그라미를 쳤지만 복리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7.54%라는 데도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100개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 100개 아파트 중에서 한 개 또는 많아봤자 2개 아파트를 사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아파트를 샀을 경우에 그 이놈이 1년 후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는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0개 아파트를 샀다 하면은 그 중에서 98개가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7년의 경우에는 100개 아파트를 샀으면은 겨우 37개만 수익이 나고 63개는 이제 손실을 봤어요. 왜냐하면 2007년, 8년이 아파트 시장이 매우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2008년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100개 아파트를 샀다 하면은 80개가 수익을 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사면은 77.5%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왜 12개월로 해야 되는가? 최근 3개월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지표들이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그 100개를 사가지고 1년 동안 보유하고 그 다음에 팔고 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100개를 사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라면은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11.78%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률은 90.9%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당연히 100개의 아파트를 사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못하고 이제 한 개, 두 개를 랜덤으로 사겠죠. 그런 놈들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3개월 동안에 빡세게 오른 그 아파트를 사는 그런 전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1년 리밸런싱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1년에 팔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사고 이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래 비용이 너무 높고 세금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보유하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3년을 언제 시작하는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많이 달랐습니다. 요 전략을 제가 2006년에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2006년에 하나 아파트 사고 2009년에 사고 12년에 사고 15년에 사고 이렇게 3년에 한 번 아파트를 교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복리 수익이 5.4%밖에 안 나왔습니다. 승률은 7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승률은 제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3년 후에 팔 때 수익을 낼 그런 확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략을 2006년이 아니라 2007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8.5%로 나오고요. 승률은 91%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년 타이밍 전략을 언제 시작하는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3년에 한번 리밸런싱을 해도 대체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냥 그 랜덤 아파트 사가지고 길게 보유하는 그 전략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사가지고 3년 보유하기 이 전략이 꽤 괜찮았습니다. 예, 물론 여기 나오는 수익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주식과 다릅니다. 주식을 백테스트를 하면은 특히 중장기 전략을 백테스트 하면은 제가 이제 백테스트해서 나온 그 수익률이 제가 그 과거에 당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상당히 근접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거기서는 배당 수익과 그리고 거래 비용이 빠졌기는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백테스트 40%로 벌었어 하면은 제가 실제로 그 전략에 과거에 투자를 했으면은 정말 40% 정도를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좀 많이 다르죠. 일단 부동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전세를 통해 가지고 세입자에게서 공짜 레버리지를 받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MDD가 주식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의 단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거래 비용, 유동성 문제, 시간과 감정 소모 뭐 이런 길이 있습니다. 부동산 일단 사고 팔려면 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중개 비용도 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것도 있죠. 아, 이놈의 정보. 네, 그리고 유동성 호가 차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KB 데이터베이스에서 10억인데 제가 이거 10억에 살 수 있는가? 그건 또 미지수입니다. 10억 천을 줘야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 재소선 10억 5천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문제라는 게 주식은 이제 거의 무한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 제가 좋게 보는 집은 딴 사람도 좋게 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이런 제 길. 그리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복덕방도 가야 되고 집도 봐야 되고 나중에 세입자 오면 걔가 뭐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식보다 수익이 그렇게 뛰어나게 높지는 않아요. 아, 젠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지랄할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은 물론 이제 그 1년에 한 번 뭐 집을 사고 팔아 가지고 복리 12% 버는 거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 어떤 사람 어떤 현인이 빨리 이 부동산 ETF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해야겠네요. 물론 100개 아파트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는 없어요. 아니 강원구 그럼 도대체 이런 영상을 뭐라 만들었냐 이제 하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집이 계속 오르는 현상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른 그 집을 사가지고 3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돈을 안 까먹을 확률이 80에서 90%는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매수하는 게 심리적으로 매우 어렵죠. 아니, 3개월 전에는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3억이 됐네. 아이씨, 아까워, 못 사.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그런데 오히려 그 13억이 주고 사는 게 그 미래 수익이 꽤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런 걸 유념을 하시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떼부자가 아닌 이상은 아파트 한 개 또는 두 개밖에 안 사실 거지만 그 한 개, 두 개가 잘 될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그 여러분 부에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연구 테마는 뭐 이런 겁니다. 전세 비율. 그 주식시장에서는 value라고 하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세가 매매가 대비 높은 그런 집은 이제 그 PE나 PBR가 낮은 기업과 같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전세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 그 집주인이 먹게 되는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집을 샀다. 그러면은 어떤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것도 다음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 다음이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그거까지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로 이 퀀트 투자로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요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부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을 겁니다. 최근 많이 오른 부동산이 계속 쭉쭉 올라간다. 이것만 제 핵심 메시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